안녕하세요. 외도일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상담을 하다 보며 이런 말들을 참 자주 듣습니다. 이젠 정말 끊고 싶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잊어야죠. 근데 자꾸 생각나요. 지금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시겠죠. 끊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고, 이 관계가 잘못된 것도 알고 있고, 이게 끝에 결국 불행이라는 것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고 왜 도무지 놓기가 어려운 걸까요? 스스로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젠 정말 끝내야 하는데, 마음으로는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결국엔 다시 연락하고 다시 기다리고 다시 흔들리고, 그게 너무 싫어서 자기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정말 나쁜 사람인 걸까? 근데요,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너무도 사랑해서만도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 중독처럼 작용하고 있는 그 감정들이 있어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해버린 깊이, 그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는 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전체를 다시 세우는 일처럼 버겁고 어려운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불륜이 끊기 어려운지, 그 안에 숨어있는 7가지 심리적 이유를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정에 중독된다. 저도 끊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요.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 말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지우고, 차단하고, 다짐하고, 눈물 흘리며 마음을 끊어보려 애써 봤는데도 며칠 못 가서 또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결국은 다시 연락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무너지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끊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건 단순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내 안에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감정에 중독된 내가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 감정, 실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중독일 수 있습니다. 불륜 관계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달라요. 감정의 시작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또 빠르고 몰입감이 강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땐 설레고 떨리고 위험한 걸 알면서도 미치도록 끌립니다. 그건 우리의 뇌가 도파민 또는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같은 감정 호르몬들로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불안정한 관계일수록, 들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을수록, 몰래 만나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을수록 이 감정의 파동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 자극이 다시 재생돼요. 그 감정이 또 일어나죠.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그 사람을 원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주었던 감정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그 말 속에는 진짜 그 사람에 대한 마음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느꼈던 위로와 이해, 설렘과 도파민, 존재감 같은 게 더 큰 거죠.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끊고 나면 너무 허전하고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 없으면 나는 누구지? 라는 감정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는요, 나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가정에선 투명인간처럼 느껴졌고, 누구도 내 감정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감정 표현하면 예민하다, 힘들게 한다는 소리 들었고, 어디서도 환영받는 느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웃어줬고, 내 얘기를 눈마주치며 들어줬고, 당신은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줬고, 내 감정의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내가 좋아진 거죠. 그리고 그건 우리 안에 깊은 결핍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존중받지 못한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봐줬다는 그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감정으로 남죠. 그래서 그 감정에 중독되고 그 감정을 잊지 못하고 그 감정을 또다시 느끼기 위해 자꾸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부족했던 감정의 구멍을 누군가 잠깐 메꿔줬을 때 생겨나는 의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지속되면요, 그 감정은 점점 약해져요. 자극은 익숙해지고 감정은 무뎌지고 현실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초반에 강한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처음 그때의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 기억을 다시 꺼내어 상상하고 그 감정을 복제하려고 애씁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에 빠진 내 뇌와 마음이 계속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뇌가 익숙해진 감정의 그 루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자학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감정을 놓기 싫었던 거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중독은 정지한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리고 새로운 감정으로 대체될 때 비로소 그 끈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감정에 중독돼 있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다. 사실 많은 분들이 불륜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랑이었어도 아니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현실이 너무 숨막혔어요. 그 사람과 있을 때만큼은 너희가 나로 느껴졌거든요. 이 말 참 복잡하고 깊은 진심이 담겨있죠. 사실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있을 때만큼은 현실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빠져든 거거든요. 가정에서는 무관심, 싸움, 침묵, 지침,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운 현실이에요. 배우자와는 대화도 안 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따뜻함이 사라진 지 오래됐고, 말을 꺼내면 상처가 되고, 침묵하면 더 멀어지고, 아이들 문제, 또 돈 문제, 감정 문제까지 모든 걸 혼자 끌어안고 버티는 날들의 연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 안에 이런 말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를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내 감정을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받아주고, 지금의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그런 상황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해줘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돌고 감정이 무너지고 잠깐이라도 안정을 찾고, 그 순간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불륜이 아니라 잠깐의 도피처, 짧은 위로, 그저 숨을 쉬고 있는 그런 마음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날 너무 이해해줬어요. 그 사람은 날 존중해줬어요. 그 사람은 날 괜찮은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그게요,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라기보다 현실에서 받지 못한 감정의 반사효과일 가능성이 커요. 내 현실이 너무 지옥 같아서 비교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느껴지고, 잠시라도 내 삶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가볍게 편해지니까 그 감정을 또 느끼고 싶고 그 사람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잠깐 도망친 사이에 집안엔 더 큰 벽이 생기고, 아이들은 무언의 상처를 받아가고, 배우자는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 현실이 더 큰 고통이 되어 다시 나를 덮쳐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칠수록 현실은 더 버겁게 다가오고, 그 괴로움이 다시 그 사람에게로 마음을 보내고, 그 관계는 끊으려 해도 자꾸 이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 사람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 현실이 아닌 곳에 잠깐 머물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잠깐이 삶 전체를 흔들 만큼 커져버립니다. 중요한 건 현실을 회피한다고 해서 내 안에 쌓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숨기 힘들어지고 결국엔 내 모든 걸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감정을 끊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 내가 도망치고 있던 감정을 마주보는 힘,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도피하고 있던 걸까? 진짜로 그 사람이 그리웠던 걸까? 아니면 그 사람과 있을 때만큼은 나답게 살 수 있었던 그 감정을 그리웠던 걸까? 그 질문을 오늘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사랑이나 착각한다. 저 그 사람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건 불륜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운명 같았어요. 또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제가 정말 잘 알아요. 분명히 그 순간의 감정은 진짜였고 당신 안에 있었던 감정도 솔직한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단정을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위험한 착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대체로 결핍된 상태에서 주어진 위로, 외로운 마음에 잠시 들어온 그 따뜻함, 현실 세계에 벗어나게 해준 도피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사랑이라면 우리는 상대에게 기대기보다는 지켜주고 싶고 숨기기보다는 드러내고 싶고 책임지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불륜은 어떨까요? 다 숨어있죠. 모든 게 불안하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언제든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관계에 더 깊이 빠져들어요. 왜일까요? 그건 사랑이 때문이 아니라 사랑처럼 느껴지는 착각의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륜관계는 일반적인 연애보다 훨씬 더 강한 몰입감과 긴장감을 동반합니다. 비밀이 주는 설렘, 금지된 관계라는 자극, 현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자유, 이 모든 게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렬한 감정이 드는 건 사랑이기 때문일 거야, 이건 진짜야,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그건 불안정함 속에서 오는 감정이 과장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두운 터널 안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원래보다 더 눈부시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빛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어두운 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거죠. 불륜관계도 비슷해요. 지친 현실, 외로운 마음, 지속된 상처들, 사람답지 않게 살아온 날들 속에서
어느 날 누군가가 따뜻하게 웃어주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면 그 말이 뭔가 가슴이 울리고 마음이 또 열리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이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의 결핍을 해소해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순간의 위로가 오랜 시간의 애착으로 이어지고 결국 마음은 깊어졌지만 그 감정은 사실 현실을 뿌리로 하지 않은 위태로운 구조 위에 올라앉아 있었던 거죠. 그 사람과 있었던 그 순간들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당신에게 진심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진심이 책임을 가질 수 없는 진심이었다면 그 진심은 결국 당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감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은 책임이라고 했는데 진짜 사랑했다면, 불륜이 사랑이었다면 이혼하고 결혼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돌이켜보면 서로를 진짜 아프게 하고 있었고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고 마지막에 상처만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 감정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 그때의 위로, 그때의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운 겁니다. 그 감정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착각은 감정으로 태어나고 합리화로 유지되며 외로움 속에서 자라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 속에서 나온 감정의 착각인지 천천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 죄책감이 무뎌진다. 처음 그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은 분명 알았을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만나러 가는 길에, 대화 중간에, 집에 오가는 길에 어딘가 찝찝하고 불안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바로 양심의 울림이죠. 즉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초반에 굉장히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속으로 수없이 되뇌이고 혼자 자책하고 밤에 눈 감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가족 얼굴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선을 계속 넘기게 되면 죄책감은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취된 것처럼 처음엔 찔리던 말도 이젠 익숙해지고 처음엔 눈 마주치던 힘들던 배우자 얼굴도 이젠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게 되고 자신도 느껴요. 나 왜 이렇게 담담하지? 처음엔 가슴이 터질 것 같더니 지금은 그냥 덤덤하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다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느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건 인간인 내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 감각을 차단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 감정을 줄이고 무시하고 결국에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난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니까, 이건 그냥 감정일 뿐이야, 사랑은 아니잖아, 어차피 내 배우자도 날 몰라줬으니까 합리화는 점점 정교해지고 죄책감은 점점 작아집니다. 어느새 마음은 안정을 되찾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무뎌진 죄책감은 관계를 끝내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끊어야 할 이유가 약해지고 들어가야 할 마음의 근거가 흐려지고 결국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 순간 우리는 멈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죠. 양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눌려있을 뿐이에요. 조용히 바닥 어딘가에 깔려있다가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지는 그 순간 한꺼번에 튀어 올라오죠. 그때 밀려오는 자괴감은요, 처음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책감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건 괜찮아진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 일이 옳아지는 건 아니죠. 마음이 괜찮아졌다고 해서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감정이 그 감당 못할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느끼지 않는 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냥 옮겨버린 거죠. 하지만 정말 끊고 싶다면 우리는 다시 그 죄책감을 마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내 안에 왜 생겼는지, 그 감정이 처음 날 붙잡았던 이유가 뭔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의 브레이크입니다. 내가 아직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상대의 집착에 발목을 잡는다. 이제 정말 끝내야지 수십 번 다짐했어요. 이제는 연락도 하지 말자. 이젠 정말 끝이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쉽게 두지 않습니다. 나만 이렇게 진심이었어. 이제 와서 날 버리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떤 사람인데, 내가 다 가진 거 돌려줄까? 그럼 너도 다 잃게 됐는데? 이런 말들이 전화로, 문자로, 심지어 찾아와서 들려옵니다. 그 순간 이미 마음을 정리했던 사람도 다시 흔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상대의 감정이 너무 커 보이고 자신이 준 상처가 너무 커 보이고 그 사람을 떠나는 게 마치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불륜관계는 서로 비밀을 공유하고 남들 모르게 감정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울고 서로의 약점을 보여준 관계라서 정리할 때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이 얽힙니다. 상대는 처음에 눈물로 붙잡고 그러다 안 되면 분노를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침묵으로 압박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너무 쉽게 끝내는 걸까?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한 건 아닐까? 이 사람은 진심이었는데 나는 그냥 도망치는 거 아닐까? 그 생각 때문에 끊어내려던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건 책임감이 아니라 감정의 끈이 잡힌 거예요. 불륜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방식으로 시작된 관계가 아니죠.
서로의 방향을 무시하고 그 상황을 무시하고 가정을 등지고 시작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진심이었다, 뭐 상처다라는 말은 사실 너무 늦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들이 나를 붙잡은 이유가 정말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이 관계가 끝나는 걸 견디지 못한 집착인지 냉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륜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한 가지는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쥐려는 감정 게임이에요. 잡는 것 같지만 실은 이기고 싶은 거고 떠나보내는 척 하면서도 자신에게 먼저 끊기 싫은 감정이에요. 내가 그걸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부터 다시 관계는 이어지고 또 반복됩니다. 그리고 무너지죠. 정말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상대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감정에서 자신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눈물은 그 사람 몫이죠. 그 사람의 후회도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내가 짐벌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회복하고 싶다면, 내가 이제 멈추고 싶다면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을 결심이 필요합니다. 칼같이 끊어야 돼요. 물론 상대가 진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 진심이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렸고 누군가의 삶을 파괴했고 나 자신도 잃어가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위험한 감정이죠. 나를 끊임없이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죄책감으로 붙잡고 있는 그 감정,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의 주도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여섯째, 익숙해진다. 처음에 그랬어요. 이 관계가 너무 낯설고 무섭고 위험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만날 때마다 불안했고 혹시 누가 알게 될까봐 조마조마하죠.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무거우고 집에 들어가면 배우자들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이상합니다. 어느 날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이상 낯설지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게 능숙해지고 상가자를 만나고 와도 숨기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이중생활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처음엔 이건 한 번 한 뿐이야. 이 관계는 오래갈 수 없어. 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안 돼. 그렇게 방어선을 치고 시작했던 마음이 이제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보고 싶어 하고 있고 없으면 허전해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그 사람과 나누는 그 감정,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아무리 잘못된 관계라도 반복되면 익숙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마치 그게 당연한 삶인 것처럼, 그게 진짜 내 자리인 것처럼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끊는 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없이 살아가는 상상을 하면 막막하고 공허하고 마치 내가 나 아닌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죠. 그래서 다짐해서 돌아가고 끊어도 다시 연락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뭅니다. 특히 외로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삶이 허전했던 사람일수록 이 익숙함은 아주 강하게 자리 잡아요. 아,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었잖아. 그래도 나를 이해해줬잖아. 그래도 이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고 익숙함을 필요로 바꾸고 필요를 의존으로 바꾸고 의존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감정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혼자 될까봐 두렵고 익숙한 걸 놓치면 불안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싫고 그 감정 때문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익숙함 속에서 나는 정말 편안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진짜로 평안하던가요? 아니면 익숙하다는 이유로 불안함과 불안감까지 같이 감내하고 있는 건가요? 우린 누구나 익숙한 걸 쉽게 버리지 못하죠. 비록 그게 잘못된 것이라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익숙함이 아니라 건강함이에요. 그 관계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나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면, 나를 숨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무표정하게 만들고 있다면 아무리 익숙해도 그건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니죠. 그 자리를 떠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익숙함을 잊는 일이 아니라 다시 나를 회복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버티고만 있다면 그 익숙함이 언젠간 무너짐의 깊이를 더 크게 만드는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잃을 게 많아진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잠깐이었고 그냥 대화 몇 번 나눴고 한두 번 감정 섞인 말이 오갔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은 걸 줘버렸습니다. 말 못할 감정도, 사진도, 장소도, 기억도, 비밀도. 지우면 그만일 것 같았는데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한 켠을 차지하고 있고 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는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고 그 사람과 나눈 감정은 이제는 없었던 일이 되기엔 너무 깊습니다. 그게 분리를 끊기 어려운 아주 현실적인 이유예요. 잃을 게 너무 많아졌어요. 만약 내가 이 관계를 끊으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감정이 폭발해서 내 삶을 흔드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혹은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진 않을까? 자기 감정 정리 못하고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너무 쉽게 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안에서도 끊어야 한다는 마음과 그래도 붙잡아야 한다는 미련이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사람만 얽혀있는 게 아니에요. 이젠 내가 이 관계를 통해 만든 거짓말들, 숨겨온 흔적들, 감춰왔던 삶의 이중성까지 모두 함께 끊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창피하고 무섭고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미루게 됩니다. 조금만 더 정리하고 끝내자. 이 감정만 추스르고 이렇게 미루는 사이 더 많은 감정이 쌓이고 더 많은 흔적이 남고 더 이상 돌아가기 어려운 지점까지 와버립니다. 불륜 관계가 길어지는 진짜 이유, 그건 미련이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정리하려면 할수록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끊으면 그동안의 감정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고 스스로가 무책임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늦게 끊을수록 더 많은 걸 잃게 됩니다. 지금은 마음만 아프겠지만 계속 가다 보면 신뢰, 명예, 가정, 아이의 눈빛, 나 자신까지 점점 본질적인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불륜은 더 깊어질수록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처음에 감정이 얽히고 그 다음에는 기억이 얽히고 마지막에 삶 전체가 얽힙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 발만 늦어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잃을 게 많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더 오래 끌고 가는 게 진짜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걸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륜이 한번 시작되면 왜 그렇게 멈추기 어려운지 7가지 이유로 나눠봤습니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릴까? 왜 이 관계를 놓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그 질문 속에는 진짜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도 있었고 도망치고 싶었던 현실도 있었고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았다는 느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건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도 외로웠고 지쳤고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정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영상이 그 안에서 반복되는 감정의 그 구조 그리고 끊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들을 조금 더 정확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끊을 수 있거든요. 현실이 힘들어서 도망쳤다면 이제는 현실을 다시 직면할 용기가 필요하고 죄책감에 무뎌졌다면 내가 처음 느꼈던 양심의 소리를 다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눈물과 집착이 나를 붙잡더라도 이젠 그 사람과의 감정과 내 인생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익숙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고 잃을 게 많다고 해서 계속 붙잡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더 많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내 감정을 다 아는 것 같고 서로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끝엔 혼자 남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가정을 지켜줄 수 없고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줄 수 없고 당신의 죄책감을 덜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던 위로는 순간이었고 그 감정은 착각이었고 그 따뜻함은 결국 다른 사람 삶 위에 세워진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끊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망가졌다고 느낄지라도 이미 너무 오래됐다고 느낄지라도 돌아설 수 있는 타이밍은 끊겠다고 결심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예요. 아직도 미련이 남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갈지 그 감정을 딛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지금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감정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그만하자.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이젠 나를 놓지 않겠다. 그 말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심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